로스앤젤레스 등 캘리포니아 남부와 애리조나 등 서남부 지역에서 10월 초 때늦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기후평가에 따르면 미국 주요 도시에서 매년 경험하는 폭염 평균 횟수는 1980년대 이후 2배로 늘어났습니다. 연방특별검사팀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는 형사상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적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이혼을 요구하는 백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저널 센터가 추진하는 프로그램 허가 취소 등의 이유로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에 처한 EB5 이민 비자 신청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당국의 노력이 가시화됩니다. 뉴욕시 의회가 지난달 마감된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EBT 카드 스키밍 사기 피해 보상 신청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등 캘리포니아 남부와 애리조나 등 서남부 지역에서 10월 초 때늦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유난히 길게 지속되는 폭염은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발표된 연방정부의 기후평가에 따르면 미국 주요 도시에서 매년 경험하는 폭염의 평균 횟수는 1980년대 이후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기상청 LA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일 LA 카운티 여러 지역에서 역대 일일 최고 기록이 경신됐습니다. LA 카운티 서북부 우드랜드 힐스에서 화씨 113도, 섭씨 45도를 기록해 이전 최고치인 1980년 10월 1일에 화씨 110도를 넘었고 LA 카운티 동북부 랭커스터에서도 화씨 103도로 2020년 같은 날에 화씨 100도를 웃돌았습니다. LA의 서북쪽 해안 지역인 샌루이스 오비스포의 파소 로블스 공항에서도 화씨 107도를 찍어 1980년 같은 날 화씨 106도의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기상청은 고기압이 형성되고 해상의 대기 흐름은 약해지면서 오늘까지 기온이 치솟을 것이라며 최고 기온이 추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니 야외 활동 시 더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LA에서 내륙 사막 지역으로 이동하는 길목인 팜스프링스에서는 전날 최고 기온이 화씨 117도로 역대 10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고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도 화씨 113도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와 애리조나, 네바다의 여러 지역에서는 오늘까지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허리케인 힐린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조지아주를 찾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주 정부의 비상 대응 및 복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조치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메도우 브룩 지역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 주민을 위로했습니다. 이 지역은 힐린이 몰고 온 기록적인 강풍과 폭우로 인적, 물적 피해가 집중된 곳 중 한 곳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일을 5주 정도 남긴 시점에 유세 일정 대신 허리케인 피해 지역을 방문한 것은 우선 부통령으로서 구조 및 복구 작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아울러 대선 경합주이기도 한 조지아 표심을 고려한 행보로도 풀이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며칠 내로 또 다른 대규모 피해 지역이자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도 찾을 예정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형 소나무들이 곳곳에 부서지고 쓰러져 진입로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폐허가 된 주택 앞에서 한 연설에서 이 지역 사회가 겪은 인명 손실, 혼란, 주요 자원 파손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왔다며 방금 남편을 잃은 주민과 그의 딸과 대화를 나눴는데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연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앞으로 3개월 동안 허리케인 잔해 제거와 긴급 보호 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연방 정부가 100% 부담해달라는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의 요청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연설 후 인근 헨리 브리검 커뮤니티 센터에서 적십자가 버리는 식사 배급 봉사 활동에 함께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핵심 이슈 중 하나인 낙태 문제와 관련 연방 차원의 낙태 금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는 곧 출간될 자신의 회고록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연방 차원의 낙태 금지법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는 의회에서 그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낙태 문제는 주에서 유권자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나는 강간, 근친상간, 인부의 생명 위험 등 3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을 완전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나는 점점 더 15주에 대해서 듣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를 공약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으나 실제로는 낙태 문제는 주별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한 발 후퇴한 입장을 4월에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목전에 두고 전국적인 낙태 금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은 낙태 문제로 인한 여성 유권자의 이탈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는 낙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가디언은 어제 오는 8일 출판 예정인 멜라니아의 회고록 4본을 입수해 멜라니아는 여성이 정부의 개입이나 압력 없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특별검사팀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는 형사상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적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잭 스미스 특검팀은 어제 공개된 법원 제출 서류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된 대선 뒤집기 시도 관련 행위 기간 현직 대통령이었지만 그의 계략은 근본적으로 사적인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어 사적인 공모자 그룹과 공조하며 피고인이 투표 결과를 취합하고 집계하는 정부의 기능을 사기와 속임수를 통해 교란하는 복수의 범죄 수단을 추구했을 때 그는 대통령 후보로서 행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2020년 대선에서 패했을 때 그는 권좌에 계속 남아있기 위해 범죄에 의지했다고 지적하면서 그 범죄에는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대선 선거인단 투표 집계 결과 인증을 거부하라며 설득을 시도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의 이번 법정 서류는 연방 대법원이 지난 7월 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한 대응입니다. 대선 뒤집기 시도, 기밀자료 유출 및 보관 등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특검팀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소한 혐의 내용 중 공적 행위와 사적 행위를 구분해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를 취소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특검팀의 이번 대응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펜스 전 부통령 압박 혐의에도 면책 특권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판단에 정면으로 맞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이혼을 요구하는 백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 발생 수일 전부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내 이름을 지우고 싶다는 내용 등의 게시물을 올리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 경찰국에 따르면 2명이 사망한 살해 자살 사건은 지난달 24일 오스틴 지역에 위치한 리아타 아파트 단지 내 한 유닛에서 발생했습니다. 폭스7 등 현지 언론이 경찰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살인 용의자는 올해 34세의 강유리 씨로 당시 아파트 안에서 25세의 백인 아내 해나 강 씨와 함께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12시 16분께 해나 강 씨의 친척으로부터 24시간 동안 조카인 해나 씨와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지 약 1시간 후인 오후 1시 13분께 신고자는 다시 조카의 차가 아파트에 주차돼 있는데도 집안 내부에서 인기척이 들리지 않는다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경찰은 오후 2시 33분께 현장에 출동해 아파트로 진입 강씨 부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두 사람이 모두 흉기에 찔려 사망했으며 남편 강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현지 매체들은 남편 강씨가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복잡한 심경을 담은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전날 그는 모두가 나에게 두려움을 심어준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무섭다고 글을 작성했고, 또한 아내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게 낯설고 이혼을 서두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강 씨는 또 다른 게시물에 아내가 미성년자였을 때 만남을 시작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저널 센터가 추진하는 프로그램 허가 취소 등의 이유로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에 처한 EB5 이민 비자 신청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당국의 노력이 가시화됩니다. 연방 이민 서비스국은 어제 EB5 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리저널 센터와 관련된 문제로 영주권 신청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보호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은 리저널 센터의 사기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영주권 신청 자격을 유지시키기 위해 다른 리저널 센터로 투자처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규정은 또한 리저널 센터의 윤리적 기준 준수 내용을 강화했으며 투자자들이 의도적으로 사기 행위에 가담했을 경우 보호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투자 이민으로 잘 알려진 EB5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EB5 투자 이민 비자는 매년 1만 개 쿼터 내에서 각 국가별로 해당 쿼터의 7% 선에서 발급되는데, 한국인의 경우 한 해 최대 700명까지 투자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현재 투자 이민 청원을 접수한 한국인은 1,500여 명으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으며,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들은 한 해 21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B5 이민 비자를 신청하려면 고용 촉진 지역의 경우 최소 80만 달러, 그 외의 지역에선 105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요구됩니다. EB5 투자 이민 과정에서 최대 난제는 10명의 정규직 고용 창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리저널 센터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유한 책임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지난달 마감된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EBT 카드 스키밍 사기 피해 보상 신청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의회는 현재 연방 하원에서 발의된 2025 세출 심의 및 기타 시한 연장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홍수 피해 지원을 비롯한 SNAP, WIC, TANF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EBT 카드 사기 피해 보상 지원법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발생한 피해 사례는 지금도 접수 가능하지만 10월 1일부터 발생한 사례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뉴욕시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푸드스탬프에 의존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혜택을 도난당하면 생존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며, 연방의회에서 이 같은 심각성을 고려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 스타이부슨트고가 공립고교 평가에서 전국 5위에 올라 뉴욕 일원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저지 버겐 아카데미는 20위를 기록했습니다. 교육평가 전문업체 니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전국 우수 공립학교 순위에 따르면 뉴욕 일원에서는 뉴욕시 스타이브슨트 고교가 전국 5위에 올라 가장 순위가 높았습니다. 이어 뉴욕시 브롱스 과학고가 전국 13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뉴욕주 공립고교 중 교사평가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테크 고교는 15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의 명문 고교로 꼽히는 버겐 카운티 아카데미는 전국 20위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뉴저지주 모리스 카운티에 있는 수학, 과학, 공학 아카데미가 전국 21위로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한편 전국 학군평가 순위에서는 뉴욕 학군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욕 웨스트버리의 이스트 윌리스턴 유니온 프리 학군은 전국 4위로 뉴욕 일원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받았고, 사요셋 센트럴 5위, 제리코 유니온 프리 10위, 로슬린 유니온 프리 학군이 15위 등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레인넥 학군은 전국 25위에 올랐습니다. 전국 순위권에 들지는 못했으나 뉴저지주 노던밸리 리저널 학군이 준의 1위로 선정됐습니다. 이어 프리스턴 공립학교 학군이 2위, 밀번 타운십 학군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 리지우드 학군이 준의 4위, 테너플라이 학군이 6위에 오르는 등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중앙정보국이 북한, 중국, 이란에 있는 정보원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에 CIA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당 국가 언어로 안내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IA는 어제 소셜미디어와 다크웹에서 CIA를 안전하게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한글과 중국 표준어인 만다린, 이란에서 쓰는 페르시아어로 안내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CIA는 비슷한 방법으로 러시아에서 정보원을 모집했으며 이제 북한, 중국, 이란으로 모집 대상을 확대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업 대상 서비스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 어제 발표한 9월 민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전월 대비 14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 중앙치는 12만 명보다 2만 3천 명이나 상회했습니다. 8월 고용자 수는 애초 9만 9천 명 증가해서 10만 3천만 명 늘어난 것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매체는 9월 민간 고용이 건설과 레저, 접객업에서 호조로 예상보다 많이 증대했다며 노동시장 안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자리 증가는 건설에서 2만 6천 명, 레저 및 접객업이 3만 4천 명, 교육과 보건 서비스가 2만 4천 명,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 2만 명, 기타 서비스 1만 7천 명입니다. 하지만 정보 서비스는 전월보다 1만 명 줄었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지난 30일 맨해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시상식을 열고 박세리에게 벤플리트 상을 시상했습니다. 벤플리트 상은 1992년부터 매년 한미 관계 증진에 기여한 인물에게 주는 상으로 올해는 박세리와 윤윤수 필라홀딩스 회장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한국 여성이 이 상을 받은 것은 박세리가 최초입니다. 박세리는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25승,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 헌액, 미국 골프협회 밥 존스상 수상 등의 이력을 남겼고 은퇴 후에도 매년 미국과 한국에서 주니어 대회를 개최하며 후진 양성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최근 지난 7월 LA 한인타운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졌다고 알려진 19세 한인 한준희 군의 사망 유형을 사고사로 분류하고 주요 사인을 허혈성 뇌졸중으로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검시국 측은 기저동맥 혈전증, 오른쪽 척추 동맥 외상, 스쿠터 충돌, 다발성 내연골증 등을 사인으로 명시했습니다. 사인만으로 본다면 한 씨가 뺑소니 또는 교통사고 등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가족 측은 김 군이 쓰러지기 5일 전 18일 후 4시 30분쯤 타운 내 노상에서 한 흑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화창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